저는 이거 궁금해요. 예.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노조 맞아요. 중요한 얘기죠. 이제 법정에서 한 번 결과 나왔고 삼성전자 편 들어줬고 이재명 대통령도 메시지 냈고 노조는 뭐 그래도 뭐 투쟁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노조위원장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파업이라는 것은 국가로 얘기하면 전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가장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이겨도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남는 거거든요. 파업도 똑같아요. 네. 저는 여기 위원장님 젊으신 분인데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제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 이해가 안 가요. 회사 측도 이해가 안 가고 노조 측도 이해가 안 가고 예.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일반적인 노조의 패턴, 그다음에 예. 교섭의 패턴이 전혀 아니에요. 네. 이 지금 초기업 노조라는 것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초기업 노조? 예, 지금 삼성그룹이 초기업 노조라고,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라고 하잖아요. 예. 보통 삼성전자에 노조가 있고 뭐 전기에도 노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한데 뭉친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하나의 노조를 만든 건데 예. 이 친구들이 이제 노조를 그렇게 만든 거는 결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잘 싸워야 되는데 지금 노동조합 활동보다는 노동조합 활동 외적인 걸로 지금 국민들한테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여를 추가로 1,000만 원씩 더 받는다는 걸 매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오늘은 비정규직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소속이 아닌 직원들에 대해서는 되게 비난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그냥 욕을 얻어맞을 일이잖아요. 근데 사측도 저는 의심스러운 게 회사 측에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절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쵸. 대국민 사과를 네. 하는 했잖아요. 모습은 예. 이재용 씨가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대기업 그룹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동정론을 얻고 싶은 거죠. 예,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엔 이미 작전이 사측은 사측대로 작전이 짜여져 있다. 그러니까 네. 민심은 우리 편에 올 수도 예, 있다. 약간 그리고 이런. 언론도 이미 삼성그룹에 다 기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미 겨서 요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말려서 요렇게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작전은 다 쓰인 거고 그것을 모르는 이 삼성전자 노조가 그냥 막 달려 들어가는 형국인데 이 친구들도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호응을 못 받는 선택들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날 것인가 보면 파업은 못 합니다. 하면- 못한다. 해도 예. 며칠도 못 가서 아마 본인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는 이제 결국은 노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회사가 예. 승리합니다. 대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저는 이재명 정부에 묻지 않을까. 노조가요? 왜요? 예. 노조가요? 아니요.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왜요? 우리 사회 전반이라는 건 이제 뭐 야당, 뭐 정치권, 노조 뭐 편을- 시민사회 이쪽에서 예, 노조 편을 너무 들어준 거 아니냐. 전 노조 편을 너무 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노란봉투법서부터 다 공격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도와줄 마음은 전혀 없어요. 양대 노총이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소속 노조도 아닌데 네. 다만 이걸 그냥 뒀다가는 노란봉투법이 공격받을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을 발표를 생각해서. 했다고 봐요. 이거는 분명히 언론을 통해 가지고 노란봉투법을 공격하는 걸로 전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는 생각해요. 전 지금은 선거 앞두고니까 놔뒀지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 결론 내고 또 조지고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정부에서는 저는 노란봉투법 이런 것보다는 총리도 나섰고 그 산업부 장관인가요? 그 사람도 나서가지고 최대한 교섭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정부를 탓해요? 이게 기업, 민간 기업이. 이렇게 그 노조가 길을 세우고 파업으로 몰고 가게 된 계기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명분을, 거기다가 예. 잡고 가는 그것보다는 하이닉스라는 또 그런 대기업이 엄청난 성과급을 받고 예. 또 같은 이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예.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SK 하이닉스는 예전에 저희 현대그룹 소속이었잖아요. 거기 노조는 노련해요. 그만큼 바꾸도 사회적으로 시끄럽지 않잖아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삼성그룹에서도 언론에다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노조는 노조대로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주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다 욕을 먹잖아요. 노련하지 않다. 이거는 누군가가 이미 작전 짜고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시끄럽게. 생각을 해요. 참. 근데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또 갖고 오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중에 1초도 쉬면 안 된다고 알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걸 볼모로 삼아서 끌고 들어가는 셈이라 가지고 저는 이것도 안타깝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삼성전자에 속한 노동자들한테도 그만한 대우는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해주고 그 돈을 다 벌잖아요. 다 삼성이 가져가잖아요. 결국 그 돈도 누가 가져가냐면 외국인이 가져가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낮아져서 48.9%예요.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에 다 50%를 넘겼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도 놔두면 배당으로 다 외국인으로 한테 갈 돈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노동자들한테도 좀 그럼요. 기본적으로 베풀어 줘야 돼요. 그거를 저렇게 막 양쪽의 싸움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TSMC가 굉장히 조용하고 거긴 잘 나가니까 거길 비교하시더라고요. TSMC의 외국인 지분율은 75%예요. 대부분 다 미국계 사모펀드가 갖고 있거든요. 저거 미국 회사지 대만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아, 대만이 전쟁 나면 미국이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저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근데 대만에 있는 TSMC는 임금 인상이 거의 없어요. 대만은 노조가 있지만 임금 인상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물가가 낮아요. 노조가 활동을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하는데 뭔가 우리나라 이 노사 관계는 이 법률가들이 끼면 이게 아주 심할 정도로 이게 이제 나쁜 방향으로 가고 결국은 자기의 반대파들을 없애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데 이번에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노조도 과하게 막 나가는 경우가 없는데 막 나가고 사축도 저렇게 예의 바르게 나온 적이 없는데 저렇게 예의 바르고. 네. 근데 저도 당연히 노동자나 근로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과해요. 제도화 시켜달라고 했고 삼성에서 제시한 성과급 5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거부했고 여러 가지 그 상한선을 폐지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회사가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다 토해낼 건가? 사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가 절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몫이 돌아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과하다는 게 그래도 조금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네, 좀 되게 좀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국민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도 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할 노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지적을 하면 그 펩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반도체는 그 생산 시설을 펩동이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 짓는데 20조 원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엔 120조까지 든다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설비 투자가 근데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게 126조예요. 네. 근데 지금 지금 2개 펩동을 그 평택에 더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100조 이상 들어가는데 그럼 성과급을 줄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용인에는 지금 뭐 대규모로 한 8개인가 5개인가 또 진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회사 사정을 생각하면 저렇게 막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네. 아무리 세게 배팅을 해서 나중에 한 걸음만 물러나서 어떤 전략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 우리가 10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한 8 정도로 깎으면 그래도 8은 먹잖아요. 딜의 법칙.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도의 문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오윤혜 씨가 잘 설명 줬지만 뭐 영업이익의 뭐 N%를 뭐 상여금으로 앞으로 만들어가는 걸 제도화해 달라라든지 그리고 뭐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뭐 그런 성과급 자체도 어떤 국민들이 5억 6억을 작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 측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일반 주주들이 보기에도 조금 너무 과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도움 없이 자랐겠습니까? 이 주식회사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을 누가 이제 갖고 가서 이 파업의 명분을 뭐 지지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론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오늘이 19일이니까 21일까지거든요. 21일에 이제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네. 그 이틀 사이에 현명한 결론이 났길 바라고